애는 완벽한 인격체야. 그래서 내가 이 완벽한 인격체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돼. 끌고 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이 검진님의 자녀 교육관은 한마디로 하면 무엇인가요? 저의 자녀 교육관이요? 뭐랄까. 근데 돌발 질문. 지금 이 자리가요. 저는 네. 되게 부담스러워요. 아 왜요? 제가 뭔가라도 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서.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저는 지금 지금 저 자신 아니 지금 그냥 한 인간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 자신의 모습이 되게 가식스러워요. 가증스러워요. 가증 없이 내가 얘기해요. 너무 싫어 나 지금. 자녀는 아니 나는 검진님께 이 질문을 왜 하냐면 검진님은 자녀 교육관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지난번에 저한테 어떤 얘기했냐면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어떻게 표현했죠? 사회를 어쨌든 몰라요. 너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아이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라는 명확한 가치관이 좀 있으셔가지고 저는 그래서 좀 묻고 싶었어요. 특히나 했던 말 좀 보고 올 걸. 특히나 또 검진님은 아이 3명을 혼자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든 거죠. 저희는 2명도 힘든데 아빠 혼자서 아이 3명을 케어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일 때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 철학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저는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의 입장에서는 둘이 아이를 케어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혼자서 케어하느냐. 이것은 이제 아까도 처음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접근하기 때문이야. 그런 가치관이 지금 나는 궁금한 거야. 그게 아니라 애는 애대로 크는 거고 저는 저대로 크는 거고 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애는 완벽한 인격체야. 그래서 내가 이 완벽한 인격체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돼. 끌고 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끌고 가려고 하니까 뭔가를 이제 버겁고 힘든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애가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애와 소통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불안감은 없어요? 우리 짱돌님이 항상 얘기하는 불안감? 아이가 커서 밥벌이는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불안감? 저는 말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다른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 되게 별난 사람이고 되게 이상한 사람이고 되게 독특한 사람이고 되게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말들을 좀 많이 하고 행동들을 좀 하는 편이죠. 근데 저는 그것에 저변에 있는 경험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저는 이제 아이가 첫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하늘나라로 갔잖아요. 그 이후로 저는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똑같은 거였죠. 갑작스러운 죽음?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인간은 모두가 다 갑작스럽게 죽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지난번에 강의에서 그 얘기 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불안감을 가져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나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불안감을 가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이와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지금 행복한지를 관찰하는 거고. 그리고 이 행복이 끝나서 헤어졌는데 둘 중에 하나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 그 원하는 것을 하되 혼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것만 지키면 된다. 그리고 조금 더 요구를 한다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너 혼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같이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 왜? 너는 너 혼자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너가 존재하려면 수많은 생명들이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인지하고 살아간다면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혼자만 사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남들이 나를 키워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까지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것만 지키면 저는 얘가 어떤 일을 하건 무엇을 하건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있잖아. 있어. 지난번에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했는데, 저도 사실은 삶과 죽음을 굉장히 가까이서 보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 생활 30년 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응급실에서 정말 수많은 죽음을 제가 보고, 또 뭐 암 환자들이 결국 이제 제가 사망 선고를 막 하면서 든 생각이 그거였거든요. 사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나중을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거나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뭐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뭐 저의 인생관도 뭐 지금 이 순간 뭐 이런 개념. 갑자기 왜?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아이를 바라볼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막 뭐 소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중학교 시절에, 지금 고등학교 시절에 아이가 행복해하고 즐거우면 그게 성공이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면 저는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 것만으로도 중고등학교 때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원하는 걸 찾았다면 그 이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의대를 다니면서 정말 자기가 원치 않는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의대에 와서 막 공부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들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자기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뭐 부모님이 의대를 가라 그래서 고액과외 해서 성적 좋게 나와서 하고 결국에는 계속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친구의 동기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저도 그렇게 키우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 학교를 선택을 한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강의 들으면서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문카치님은 자녀 교육 관, 가치관. 제가 아까 잠깐 카메라 켜기 전에 그냥 네. 학생 때 어땠냐를 잠깐 여쭤봤었거든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어쨌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어떤 성적 매기는 거나 입시에 적응을 마침 운이 좋아서 공부를 그냥 어떻게 잘했던 걸 뿐이지 그냥 전혀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되게 불안했고. 근데 이제 어쩌다 보니 교사라는 직업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는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 1년 1년이 되게 괴로울 때가 있고요. 제가 지켜보기에. 그래서 그냥 학생 때가 좀 궁금했었어요. 어쨌든 제가 중학교 가서부터 저희 때 어쨌든 막 복도에 이렇게 1등부터 성적이 쭉 붙어 있고, 심지어 저희는 대학교 때도 성적이 붙어 있었거든요. 공개로. 그런 게 되게 폭력적이라고 되게 느껴졌었고, 막 그래서 이 중학교나 이런 것들을 갈 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을 좀 아이가 이렇게 학교에 진짜 본연의 교육을 잘 즐기면서 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유를 선택을 했는데, 애가 불안해하니까 저도 막 불안함이 컸던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어쨌든 교육관이라고 하면 뭐 모르겠어요. 항상 그 묻지만 그냥 우선 저부터 뭐랄까 의미 있게 잘 살고 애를 믿어주고 그런 거 이상은 없지 않을까. 저희는 부부가 둘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그 얘기 일부 책, 우리 이웃책에서도 그 얘기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